제6장 롱본의 여자들은 곧 네더필드의 여자들을 찾아갔다. 그 방문에 대해 곧 답례가 있었다. 베네트 양의 다정다감한 태도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에게 더 큰 호감을 얻게 되었다. 어머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거슬렸고 동생들은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지만 두 큰 딸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싶어 했다. 제인은 이 관심을 대단한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엘리자베스는 비록 그들이 제인에게 보여준 친절함이 아마도 오빠의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가치를 두었으나 여전히 그들이 모두를 대하는 태도에서 거만함을 느꼈고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면 언제나 그가 진정으로 제인을 사모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도 다른 누구나처럼 제인이 처음부터 빅리를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매우 사랑에 빠질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인은 깊은 애정을 지녔으나 평온한 성격과 항상 밝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기뻐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친구인 루커스 양에게 알렸다. 그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의 눈을 살짝 속인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긴 해. 그렇지만 감쪽같이 남의 눈을 속이고만 있으면 불리해질 때도 있어. 만약에 여자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기 애정을 상대방에게 감추고 있다면 끝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기회를 잃고 말 거야. 그때 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봤자 조금도 위안이 되진 않지. 거의 모든 애정엔 많은 감사나 허영심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애정을 갖는 건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지만 이렇다 할 자극 없이 진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열의 아홉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 이상으로 애정을 보여주는 편이 낫다는 거지. 빅리신 틀림없이 너의 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지만 언니가 손을 뻗쳐주지 않으면 그 이상의 진전을 바라기란 어려울 거야. 그렇게 살로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제인 언니는 자신의 성격이 허락하는 한 그분에게 손을 뻗쳐줄 거야. 그분에 대한 언니의 생각은 내가 다 느낄 수 있는 정도거든? 그걸 몰라준다면 그분은 정말 바보 천치일 거야. 알아둬, 엘리자. 그분은 너만큼 제인 언니 성격을 모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서 그걸 감추려 들지 않는다면 상대방 남자가 그걸 모를 리 없지. 자주 만나면 알 수 있겠지. 근데 빅리 씨와 제인 언니는 꽤 자주 만나는 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몇 시간씩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만나게 되니까 둘이서만 따로 대화할 시간은 없잖아. 그러니까 제인 언니는 그분의 주의를 끌 수 있는 30분을 매번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거지. 상대방을 소나기에 잡아두기만 하면 마음껏 연애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법이거든. 결혼만 잘하고자 한다면 내 계획이 좋은 방법이 되겠지.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대답했다. 만일 부자라든가 어떤 남편이건 상관없다면 나도 그런 방법을 택하겠어. 그렇지만 제인 언니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데다 아직 자신의 감정 정도도 그렇고 그 감정이 합리적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야. 알게 된 것이 2주일밖에 안 됐지. 메리튼에서 4번 춤을 같이 췄고 어느 날 아침 그분 집에서 만난 후로 4번 정도 식사를 했을 뿐이거든. 이것으로는 그분의 성격을 이해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내가 말하는 것처럼은 아닐 거야.
그저 식사만 함께 했다면 고작 해야 상대방 식욕이 어떤가 하는 정도는 알아냈겠지. 근데 알아야 할 게 네 번의 저녁을 함께 보냈다는 거. 네 번의 저녁이면 큰 수확이 있을 법도 한 일이거든. 그렇긴 해. 네 번의 저녁을 함께 지내고서 확인한 것이라곤 고작 두 사람이 다 같이 코머스보다 뱅텅을 더 좋아하는 걸 알았대. 그 밖에 중요한 것들은 별로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 진정으로 제인 언니의 성공을 빌고 싶어. 그분하고 내일 당장 결혼하게 된다고 해도 마치 그분의 성격을 1년 동안 알아온 거나 다름없는 좋은 행복의 기회를 얻은 거라고 여길 거야. 결혼해서 얻은 행복이란 전적으로 운인 거야.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거나 비슷한 성향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 한들 두 사람의 행복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 법이거든. 나중엔 서로에게 짜증을 낼 만큼 충분히 달라질 테니까. 그러니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면 흠 같은 건 되도록 모르는 게 좋아. 너 정말 웃긴다, 슬로트. 그건 말도 안 되지. 너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더욱이 너 자신의 일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언니에 대한 빅리 씨의 애정을 지켜보는 데 몰두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의 친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무도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다하시 씨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녀를 호감없이 쳐다봤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땐 그저 트집을 잡으려고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그녀의 얼굴에 좋은 점이 거의 없다는 걸 확실히 한 직후 그는 그녀의 검은 눈이 주는 아름다운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매우 지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에 이어 그의 판단에 굴욕적인 몇 가지 사실들이 더 뒤따랐다. 그는 비판적인 눈으로 그녀의 몸매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부분을 여러 차례 발견했지만 그녀의 자태는 우아하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가 상류층에 속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지만 그녀의 그런 자연스러운 장난기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이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는 어떤 호감도 주지 못하고 춤 상대가 될 만큼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고 그녀와 대화하는 첫 단계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그런 행동은 그녀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윌리엄 루카스 경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다하시 씨가 포스터 대령과 나누는 내 대화를 듣는 이유가 뭐지? 그녀는 샬로트에게 말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하시 씨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가 계속 이러면 내가 그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거야. 그의 눈은 매우 비꼬는 튀었어. 내가 먼저 무리하게 굴지 않으면 곧 그가 두려워질 거야. 그가 곧 다가왔지만 말을 걸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루커스 양은 친구에게 그가 주의를 기울였던 대화에 대해 말해보라고 제안하자 엘리자베스는 즉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다하시 씨, 제가 포스터 대령님께 메리튼에서 무드회를 열어달라고 했을 때 방금 제 표현이 근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기세가 대단하시던데요. 하지만 항상 숙녀에겐 활기를 불어넣는 주제인걸요. 좀 편파적이시군요. 이번엔 엘리자베스가 놀림받을 차례야. 루커스 양이 말했다. 내가 피아노를 열게, 엘리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지? 넌 친구로선 좀 이상한 존재야. 누구 앞에서나 피아노를 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니 말이야.
만일 내 자만심이 음악 분야로 바뀌게 된다면 넌 정말 소중했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최고 연주자들의 음악을 듣던 분들 앞에서 앉을 엄두가 안 나네. 그러나 루카스 양이 계속 권하자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좋아, 꼭 해야 한다면 할 수 없지. 그리곤 진지한 표정으로 다하시 씨를 힐끗 보며 말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속담이 있죠. 숨을 아껴 죽을 시켜라. 그래서 저도 제 숨을 아껴 노래를 돋보이게 하는 데 사용할게요. 그녀의 공연이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했다. 한두 곡 부르고 나자 한 곡 더 청하는 몇 사람의 간청에 답례하기도 전에 그녀의 뒤를 이어 동생 메리가 열정적으로 연주를 이어갔다. 메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평범한 용모를 지녔기 때문에 그 대신 학식과 재능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언제고 그것을 자랑할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었다. 메리는 뛰어난 재능이나 감각적인 취향도 없었다. 허영심은 그녀에게 노력할 동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학구적이고 자만한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가 도달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탁월함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었다. 소박하고 꿈이 없는 엘리자베스는 동생의 반 정도도 잘 치지 못했지만 듣는 이들로 하여금 훨씬 더 즐겁게 해주었다. 메리는 긴 협주곡을 끝낸 후 동생들의 요청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전통곡을 연주하여 칭찬과 감사를 얻어 기뻐했으며 방 한쪽 끝에서는 여동생들과 루커스 가족 몇 명, 그리고 두세 명의 장교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다. 다하시 씨는 그들 근처에 서서 이런 저녁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이 화가 나 있었으며 대화를 뺀 채 춤을 추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윌리엄 루카스 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가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몰랐었다. 이거 정말 젊은이들한텐 얼마나 매력적인 즐길거리입니까, 다하시 씨. 춤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 전 이거야말로 세련된 사회에서 가장 우아한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지 세련되지 못한 사회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야만인도 춤을 출 줄 아니까요. 윌리엄 경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친구분께서는 즐겁게 춤추시는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춘 후 빅리가 그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계속 말했다. 틀림없이 당신 자신도 그 재능에 남다르게 능하실 줄 믿습니다, 다하시 씨. 메리튼에서 제가 춤추는 걸 선생님께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적잖이 즐거웠습니다. 이따금 세인트 제임스에서도 춤을 추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곳에선 무도만이 적절한 의뢰가 아니겠소. 전 그런 의뢰는 되도록이면 안 가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런던에 저택을 소유하신 걸로 알고 있어만. 다하시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한때 런던에 정착해서 살고 싶었지요. 상류사회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해서요. 그런데 런던 공기가 우리 집사람한테 맞을지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런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상대방은 그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바로 그때 두 사람이 있는 대로 다가왔기에 숙녀에게 매우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서 큰 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엘리자 양, 왜 춤을 안 추십니까? 다하시 씨, 이 젊은 숙녀분을 잘 어울리는 파트너로 당신에게 소개해도 좋겠소? 이런 미인을 바로 앞에 두고 춤을 마다하시지는 않겠죠? 그녀의 손을 잡아 다하시 씨에게 넘기려고 했고
다하시 씨는 매우 놀라긴 했지만 받는 것을 꺼려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는 벼랑간 손을 뒤로 물리며 당황한 기색으로 윌리엄 경에게 말했다. 선생님, 전 정말 춤을 출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파트너를 구하러 이쪽으로 걸어왔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다하시 씨는 엄숙히 품위를 갖추어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영광을 받겠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윌리엄 경이 설득하려 들었으나 그녀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다. 엘리자 양은 춤솜씨가 뛰어나신데 그 춤을 보면서 느끼는 저의 행복감을 거부하시는 건 너무 잔인하신 겁니다. 게다가 이분은 오락을 대체로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확신하건대 30분 정도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응해주실 겁니다. 다하시 씨는 예절이 밝으신 분이세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다.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엘리자 양, 다하시 씨가 기꺼이 응하는 태도에 놀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파트너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돌아섰다. 엘리자베스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의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빅리 양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전 알아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많은 저녁을 보내신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이렇게 성가신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멋없고 시끄럽고 전부 보잘것없는데도 위세만 부리고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잘못된 추측인데요. 전 지금 좀 더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쁜 여성의 얼굴에 있는 아름다운 두 눈이 주는 아주 큰 기쁨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빅리 양은 얼른 그의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그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숙녀가 대체 누구인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하시 씨가 대담하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네스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네스 양이라고요? 빅리 양이 되물었다. 정말 놀랐어요. 언제부터 그분을 좋아하게 되신 거죠? 그럼 언제쯤 축하의 말을 전해드려야 할까요? 빅리 양이 그렇게 물어오실 줄 알았습니다. 여자의 상상력이란 무척 빠른가 봐요. 관심에서 연애로, 연애에서 결혼으로 순식간에 뛰어넘어 버리니까요. 저에게 그런 축하의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다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장모님 되실 분도 여간 좋은 분이 아니시고요. 물론 그분께선 펜벌리에서 함께 지내시게 되는 거겠죠? 그녀가 혼자 즐거워 말하는 동안 그는 무관심하게 듣고 있었고 그의 침착함으로 인해 그녀는 편안하게 계속해서 재치 있는 말들을 이어갔다.